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정진영입니다. 이제 아주 더운 날씨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지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동안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막 심각한 뇌혈관 질환, 뭐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고 뭐 뇌졸중이 되고 응급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심각한 질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뭐,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것들 증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뭐 검사를 하고, 뭐 어떤 병을 발견하고, 또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평소에 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관리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진료실의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진짜 이런 말씀을 평소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 진료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런 말씀들을 오늘 좀 천천히 여유를 갖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10가지 방법입니다. 굉장히 뭐 여기 10가지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얼핏 보시면 대부분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고 뭐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가지 10가지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 규칙적인 신체 활동. 쉽게 말하면 운동이죠. 우리 뇌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뇌세포의 이런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게 돼요. 사실 뭐 의사들도 뭐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서 환자분들한테만 뭐 운동하세요 이런 말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저희들도 의사들도 보면 뭐 바쁘거나 또는 조금 귀찮아서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뭐 다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그냥 운동이 좋습니다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우리 뇌 과학자들 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BDNF라고 그래서,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브레인에서 derived 된 뉴로트로피라는 게 뇌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해주는 물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뇌에서 BDNF라는 그런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뇌 자체에서 생성되는 거죠.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뇌에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뭐 보험이 안 돼도 되니까 제일 좋은 약으로 뇌 영양제를 조금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뇌 영양제나 치매 예방약이라는 약들도 물론 있긴 있는데요. 이 BDNF라는 저 물질은 우리 뇌에서 스스로 나오는 가장 천연의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뇌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혈류량이 증가를 하죠. 뇌로 혈액순환이 많아지는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게 돼요. 평균적인 심장 맥박수가 뭐 60회에서 80회 사이라면 뭐 우리가 운동을 하고 특히 뛰게 되면 심장 맥박수가 빨라지게 되면서 자연히 뇌가 더 세차게 좀 더 우리가 짜지게 되니까 혈류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뇌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산소라든지 영양분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우리 뇌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이게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이 BDNF라는 이런 물질이 운동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BDNF는 이 뇌신경세포인 뉴런의 성장 그리고 기능 향상 이런 것들을 전부 자극을 하게 되면서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걷는 운동도 물론 좋죠. 지금 뭐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하고 보통 대화를 나눠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저녁에 뭐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만보계로 하루에 뭐 만보를 걷습니다. 뭐 15,000보를 걷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걷는 운동 물론 굉장히 좋죠. 걷는 동안에 우리가 산책을 하고 걸으면 걷는 것 자체도 운동이 되지만 걸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또 걸으면서 뭐 가족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든지 스트레스가 풀리고 뭐 이러면서 걷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죠. 근데 저희가 좀 더 걷는 것보다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 즉 심장 박동수가 한 150회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150회가 올라가려면 굉장히 좀 약간 헐떡거리거나 헉헉거릴 정도로 그리고 약간 몸에서 땀이 날 정도의 운동량입니다. 그 정도의 조금 더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이 BDNF라는 뇌 영양 물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박동수를 올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또 이런 BDNF 말고 또 세로토닌 같은 신경 영양 인자를 증가시키면서 인지 능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지만 기분도 좋아지죠.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한테 운동하는 것을 많이 권유를 드리고요. 특히 조금 더 강도 높게 걷기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는 중에는 이제 어떤 관절 문제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이 안 좋아서 달리기, 러닝, 뛰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심장 박동수를 올릴 수 있는 운동, 뭐 예를 들면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심장 박동수를 올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그 땀을 낼 수 있고 숨이 약간 헐떡일 수 있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약이라고 요즘 매일 환자 진료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가 이제 건강한 식습관 유지입니다. 사실 뭐 뇌 건강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오래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한 시간이 아니라 뭐 하루 이틀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뭐 오메가3, 뇌 건강 쪽을 생각한다면 오메가3나 지방산이 풍부한 어떤 생선, 과일, 채소,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뇌세포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뇌에 생기는 우리가 말하는 염증 작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약에 들어보라 하면 그럼 뇌 어떤 걸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실제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저희들이 의사들이 등푸른 생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DHA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과 그런 신경세포와 같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메가3 이 지방산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뭐 뇌 기능도 더 활성화해주고 뭐 두뇌 활동도 더 도움이 되고 뇌 혈액순환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특히 이 오메가3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3가 많은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저희들이 뭐 비싼 막 안심, 등심처럼 붉은 육고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는 값이 훨씬 싼 고등어나 꽁치 같은 음식이 우리 뇌나 치매 예방, 뇌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음식인 거죠. 네. 자, 가성비 있는 음식, 등푸른 생선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견과류.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자꾸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견과류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불포화 지방산, 또 아르기닌, 마그네슘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예방이나 뇌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혈중 그 지질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또 이런 땅콩, 뭐 아몬드, 호두, 호박씨, 뭐 해바라기씨 이런 것들 모두 오메가3 이 지방산도 많고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E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있어서 우리 뭐 기억력 향상도 되고 노화도 예방이 되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좀 나이가 약간 연세가 있은 여배우들께서는 꼭 견과류를 먹어서 이 피부도 탄력 있는 피부, 젊은 피부도 유지하고 뇌 건강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견과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우리 인지 능력,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음식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 이 함유된 성분이 이런 뇌 발달,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뇌신경과 이 뇌신경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는 그 뇌영양제라고 하는 약이 그 갈색 동그란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바로 우리가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성분의 약이에요. 그게 바로 콜린 성분이 우리가 뇌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데요. 저 브로콜리에 콜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엽산이 많고 뭐 비타민 K 이런 물질들이 많아서 또 인지력 향상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죠. 또 이 브로콜리 사실 항암으로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브로콜리. 그래서 브로콜리에 이 항산화제, 이 설포라판이라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DNA 변화에 관여를 해가지고 뇌신경에도 좋고 뭐 또 치매나 자폐증 같이 이런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암에도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게 또 브로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것들이 뭐 다크 초콜릿, 달걀, 굴,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저런 음식들 굉장히 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장내 미생물,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기에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최근 10년, 20년은 이런 미세 장내 세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세균이란 건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우리 몸은 어디든지 다 이 피부에도 있고 뭐 입안에도 있고 어디 몸의 모든 곳에는 다
미생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장은 장내에 굉장히 많은 주름, 미세한 주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면적이 가장 넓어요. 그래서 특히 이 장 쪽에 우리 온 몸의 미생물의 한 95% 정도가 장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이런 미생물의 수가 100조 개 이상이라고 해요. 뭐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게 뭐 100만 개도 아니고요. 뭐 1조 개도 아니고 100조 개 이상이라는 거는 엄청난 수의 그런 박테리아,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그중에는 사람한테 좋은 미생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나쁜 미생물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은 계속해서, 그것도 일종의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뭔가 어떤 다양한 물질들을 분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뭐 면역 시스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나온 독성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우리 뇌에는 그 혈액 뇌 장벽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BBB라고 그래요. 블러드, 혈액하고 브레인 사이에 있는 또 하나의 세 번째 B는 베리어. 그래서 BBB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액 뇌 장벽이란 것이, 뇌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고 타이트한, 글쎄요, 뭐 비교하자면 뭐 랩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 랩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뭐 몸에 산소, 영양분, 좋은 물질, 나쁜 물질, 바이러스, 박테리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혈액을 타고 몸을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혈액을 타고 뇌 속은, 뇌는 가장 중요한 장기잖아요. 전체 뇌 무게는 한 몸무게의 한 2%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만 우리 심장 박동량에서 20% 이상은 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한 장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말하는 그 센트럴 타워가 되는 건데요. 이 중요한 뇌 쪽으로 독성 물질이나 나쁜 물질들이 뇌 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혈액 뇌 장벽, BBB가 그런 물질들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양들의 독성 물질들이, 이 미세생물, 100조 개가 넘는 이 미생물들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이 BBB를 통과하게 되면 점점 뇌를 손상시키게 되고 치매를 유발하게 하고 뇌졸중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장내 미생물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좋은 음식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우리 이제 프리바이오틱 식품이라고 그래서 뭐 양파, 바나나, 고구마, 사과, 치커리 뿌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발효식품, 뭐 요구르트나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김치나 된장, 이것도 장내 세균에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콩, 뭐 라즈베리, 뭐 아마 이런 씨 종류들, 씨앗 종류들, 또 귀리나 통곡물, 이것들이 중요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이런 채소나 야채, 이런 것들이 장내 세균을, 좋은 유익한 장내 세균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장내 세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내 세균을 많이 연구하시는 이런 뇌과학자들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건지 우리 100조개가 넘는 이 장내 세균한테 먹이를 주는 건지 헷갈리고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자꾸 장내 세균에 대해서 자꾸 곰곰이 생각을 하면 이 음식이 과연 나한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하게 되면 내가 밥을 먹는지 내 장내 세균한테 먹이를 던져주는 건지 헷갈릴 때가 사실 진짜로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고섬유질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살찌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노력들 하지만 탄수화물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는 건데요.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뇌를 움직여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당분, 글루코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을 만드는 데 중요한 탄수화물이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안 좋은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말 그대로 아주 곱게 갈린 그런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흰 쌀밥, 하얗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흰 쌀밥을 백미밥을 먹으면 훨씬 부드럽고 입에는 먹기가 편하지만 그만큼 잘게 부스러지면서 혈당을 빨리 올려주게 된단 말이죠. 하얀 식빵, 우리 식빵, 설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이 함유된 그런 우리 빵들, 우리 베이커리에 가면 맛있는 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이 뇌 혈당을 빨리 올려주는 뇌에는 안 좋은 탄수화물인 거고요. 대신해서 어떤 귀리나 현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홀그레인, 통곡물이라고 하죠. 이런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면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밥이나 귀리밥을 드시고 국수나 라면 이런 것들을 칼국수 이런 걸 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한국인이 맞는 요구르트, 김치, 된장 이런 음식들 물론 너무 염분이 많은 것들은 조금 피하게 싱겁게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겠죠.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식입니다. 음식, 야채를 푸른 이런 여러 가지 색깔에 있는 푸른 채소나 이런 채소와 정제 탄수화물 피하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 통곡물을 많이 드시라. 이런 것들이 뇌 건강에는 좋고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네 번째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수면 너무 중요해요. 이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만 우리가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하고 또 기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게 두통입니다. 저한테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 잠은 잘 주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수면의 질이 나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다가 자꾸 깬다,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깬다, 잘 때 2번 정도, 3번 정도는 깬다, 아니면 잠이 잘 들지가 않는다. 여러 가지 불면증이 연관된 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불면증이 있으면 이런 만성 두통과 편두통,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설명 안 되는 통증들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이 불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면 치매가 생길 수 있죠. 이 수면 부족은 우리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는 많이 유명해진 그 단어죠. 우리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우리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시키는 뇌에 생기는 이상 단백질입니다.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병이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이상 단백질이 많이 쌓이고 그 이상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에서 독성 물질이 나오면서 뉴런 세포, 뇌신경 세포들을 자꾸 죽이면서 뇌 기억력이나 뇌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이상 단백질이 다시 씻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데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계속해서 완전히 깊은 잠을 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약간 얕은 잠을 자는 기간이 있고요. 자다가 순간순간 깊은 잠이 들었다가 다시 얕은 잠으로 오는 이런 사이클을 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렘 수면이라는 것이 그냥 조금 얕은 수면을 얘기해요. 근데 비렘 수면, 약간 깊은 수면으로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나 이런 물질들이 씻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면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씻어나가지 못하니까 뇌에 자꾸만 축적되고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불면증이 치매 발병률을 한 50%까지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도 수면 학회나 이런 데서 발표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수면을 갖는다는 거는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말은 쉽고 다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수면제를 먹는 건 안 좋잖아요? 라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죠. 맞습니다. 이제 수면제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는 걸 권유하지는 않는데요. 우선은 내 생활 습관부터 먼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두워야 됩니다. 컴컴해야 돼요. 컴컴하고 방은 너무 더우면 자는 곳은 약간 선들선들할 정도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요즘에 막 유튜브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이런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전자기기들을 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조용히 하고 어둡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해보시고요. 뭐 저녁에 자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유산소 운동이죠. 저녁에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좀 걷거나 뛰는 운동을 좀 하시고 샤워를 하고 나면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지고 수면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도 너무 불면증이 심한 경우는 일정 부분은 의사랑 상의해서 조금 도움을 주는 약, 뭐 진짜 수면제일 수도 있고 수면을 약간 유도해 주는 약일 수도 있고 또 약간 수면 호르몬을 조금 조절해 주는 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수면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또 충분한 수면 못 취하면 정서도 불안해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10가지 방법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예요. 뭐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뭐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하다 보면 뭐 직업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가 꼭 뇌에 나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 몸의 건강에 좋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일정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내고 스트레스랑 싸워서 이길 건지 아니면 이 스트레스에서 내가 도망갈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판단하고 방어하고 이런 기제 속에서 우리 생명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를 너무 나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당한 스트레스와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 요가, 뭐 휴가도 가고 저 때는 뭐 뇌를 좀 쉴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가 뇌의 기능을 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이런 스트레스가 제가 말씀드린 뇌가 멍하고 깜빡깜빡하고 하는 브레인 포그의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면 이런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말하는 자율신경들이 많이 깨져서 저희 검사를 해보면 그냥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지, 또 내가 이 스트레스에서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요즘에는 간단한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내 스트레스 정도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종의 뭐 번아웃이라고도 하죠. 내가 완전히 다 재가 되고 타버린 것 같은, 정말 싸우다 더 이상 이제 싸울 기력이 떨어진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외국에서도 요즘에 이제 크로닉 퍼티그 신드롬,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임상 증상들이나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는 굉장히 재조명되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만성 피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다. 직장인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자율신경 검사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자율신경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자율신경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 증상들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활동, 사회적 활동,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이나 가족들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더 행복 호르몬을 우리가 유발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뇌 건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대는 너무 이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인터넷을 하고 인터넷 속에서 전 세계의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 작은 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 세계에 머무르고 우리가 이제 SNS라고 그러죠. 수많게 서로 연결을 하고 톡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냥 가상 세계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대화를 하고 실제로 이런 사회관계를 유지한다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만나고 서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손으로 컨택을 하고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웃고 떠들고 이런 것이 뇌 건강을 위해서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분들하고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친한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것들이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이제 또 이런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게임, 퍼즐, 노인정에서 이제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화토도 치시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뇌를 자극해주고 뇌를 기억할 수 있고 게임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우리 음주 흡연, 이게 도파민 중독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약물, 음주 흡연,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들, 게임에 중독되는 거, 이런 결국은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돼서 자꾸 뭔가가 도파민이란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얻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기 때문에 편익하게 되는데요. 저희 의사들 중에도 제가 어떤
약주를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을 MRI를 찍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뇌가 위축되거나 안 좋은 경우들을 보고 저도 놀랄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만성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뇌 세포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하셔야 됩니다. 9번째는 뭐 물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거는 뭐 몸의 혈액순환에도 좋아지고 뇌의 모든 건강, 뭐 암 예방 모든 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뇌 기능을 최적화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기적인 뇌 건강 검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치매를 유발하는 이런 알려진 물질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상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치매가 발생하기, 치매 환자를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치매 증상이 발생되기 한 10년 전부터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단계에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단계가 있죠. 그리고 치매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 세포도 젊을 때보다는 노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르는 건망증 증상인지 아니면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를 깜빡거림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혈중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를 검사를 나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만약에 혈중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가 굉장히 높다, 평균보다 높게 검출이 된다 그러면 치매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치매에 대해서 치료 조기 개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치매로 가는 것을 우리가 늦추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 개입을 했을 경우, 즉 조기 건강 검진을 통해서 조기 개입을 했을 경우에 치매와 같은 병을 예방하거나 훨씬 늦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정기적인 뇌 건강 검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10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